요즘에 잘 찾아보면은 체육관 대여 같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방역수칙 잘 지켜가지고 체육관에서 하는 걸 제일 추천드리고, 제가 병원들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제가 탐색해봤는데요. 나중에 한번 한강도 한번 가볼게요. 한강에 벽원들 벽토스 할 만한 기가 막힌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원래 가려고 와 이거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한강 가가지고 벽원들 벽토스 할 만한 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거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배구공 잘못하면 한강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한강에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만 아니면 아예 체육관을 대여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맨투맨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싶거든요. 또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은 언젠가 만나는 날까지 여러분 벽원도 벽토스 뭐 개인으로 연습하시고, 꼭 만약에 배구공을 언더 토스를 하지 못한다 해도 그냥 정말 진심으로 배구를 순수하게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배구공만이라도 갖고 이렇게 만지작만지작 하셔도 돼요. 이렇게 톡톡톡톡 쳐도 되고, 위에서 이렇게 끄짝끄짝 해도 되고. 실제로 하이큐 같은 애니메이션 보면은 카게야마가 집에서 이렇게 배구공을 이렇게 툭툭툭툭 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옛날 제가 선수 때도 실제로 아기 다루듯이 공을 다루기도 하고, 일단 배구공에 대한 자세, 태도, 그러니까 배구공을 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소중히 다루라고. 왜냐면 이게 나중에 게임을 하게 되면 한 점 한 점 때문에 진짜 생사가 오고 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람이 죽거나 오징어 게임처럼 사람이 죽거나 막 살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1점으로 인해서 경기가 끝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평상시에 배구공에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근감을 느껴야 되고, 내 몸과 배구공이랑 이제 약간 얘가 한 이 정도구나 하는 그 감이 익혀지면 좋은데, 그 감은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많이 배구공이랑 닿아야 감이라는 게 있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구공이 실제 생물이다 생각하고 내가 얘한테 애정을 쏟는 만큼 얘는 순수하게 돌아오는 애예요. 근데 그 감이 빨리 오는 분도 있고 느리게 오는 분들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게 무조건 이 노력에 의해서 막 비례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배구공은 어쨌든 구잖아요. 이 모든 면에 한 부분에 닿으면 얘가 사정없이 다양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몸에 충분히 공과 닿는 면적이 많아질수록 이 몸에서 공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그만큼 적응이 빨리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공을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순간적으로 내 몸과 공이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분 지금 왕초보도 있을 수 있고 초보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좀 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중급자도 있을 수도 있고 잘하시는 분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잘하시는 분은 제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 초보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구공을 평상시에 자주 만지는 거는 프로든 아니든 배구를 정말 진심으로 하실 분들은 항상 배구공을 만지작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매일매일 만지라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만지면 만질수록 이게 유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물론 무생물체지만 생물체인 것 마냥 제 몸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배구공은 항상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배구공은 가만히 있고 무언가의 충격과 어떤 행동과 동작, 물리적인 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이 배구공이 어디에 오는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몸에서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준비를 하는 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배구공의 모든 면적들을 만지작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저는 옛날 선수 생활했을 때 공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세타한테 잘 줘야 되고, 세타한테 잘 줘야지만 저한테도 공이 잘 오더라고요. 그게 맞죠. 왜냐면 세터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기본으로 이제 언더를 최대한 정성스럽게 세타 머리 위에 올려줘야 그 세타가 하는 수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 위로 올리게끔 정확도를 올려줘야 속공이든지 다른 기술들을 빨리빨리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하이큐가 보편적이다 보니까 뭐 아니면 국제 배구 경기 같은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터 머리 위로 언더를 최대한 올려줘요. 근데 가끔 세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는 보통 받기가 어려운 공들이 핑핑 나가기 때문에 그걸 세터가 두 번째 공을 막 잡아줘야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각 공격수마다 세터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번째 공은 세터가 그냥 다 웬만해서 만진다 생각하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언더를 세터 머리 위에 잘 줘야 공격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답니다. 진짜 그 차이예요. 우리가 언더를 잘 해야 돼요.
아무리 국보급 세터가 있어도 언더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그게 조화가 다 안 되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한 거죠. 친구랑 배구 독학으로 하고 싶은데 서로 리시브도 주고받고 하는데 전혀 안 늘어요. 이런 게 있어요. 리시브를 주고받는 건요. 서로 하면은 물론 좋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요. 서로 레벨이 예를 들면 처음 배우는데 리시브를 열정적으로 배우면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실력이 그만큼 비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효율성 있게 가야지 백날 내가 뭘 해봤자 실력이 안 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본인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친구랑 배구를 독학으로 하고 있는데 할 때 그 독학이라는 게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우는 공간이 없고 그리고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진짜 정말 없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여자 쪽은 더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있지만 남자분들은 좀 그나마 뭔가 운동신경이 있어서 어떻게든 하시거든요. 기술적인 걸 알려드리면 되는 거라서. 근데 일단은 처음에 이 습관을 잘 잡아야 돼요. 뭐든지 기본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학은 여러분 제가 올려놓은 영상으로 혼자서 일단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친구랑 하는 것도 물론 좋거든요. 리시브하는 거. 근데 제가 경험해본 바 진짜 잘하시는 분,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언더패스라고 하거든요. 서로 맨투맨 그걸 한 10번 정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하면은 그 상대방은 좀 잘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랑 해야지 서로 못하는 상황에서 핑퐁 하면은 한 명이 던져줬어. 그러고 한 명이 받았는데 그게 핑 하고 가.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처음에 배구 배웠을 때 여기저기 날아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배구공 되게 오랜만에 만져도 핑핑핑 다 날아다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하도 했던 그런 노하우와 감과 그 몸에 그 기록돼 있기 때문에 감을 금방 빨리 찾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시간과 노력을 써가지고 그 감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감을 빨리빨리 잡는 건요. 직상 언더와 벽 언더가 최고예요, 여러분. 일단은 그 리시브 패스를 한다는 거는 이 분이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분, 그러니까 직상 언더랑 벽 언더 등을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그 서로 리시브를 주고받았을 때 10번 이상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 10번 동안 했을 때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했으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랑 리시브해도 돼요. 근데 지금 친구분이랑 리시브를 했을 때 떨어진다고 하는 거면 그 공 주우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하나 나 하나 해서 그냥 직상 언더 하고 그 다음 벽 같은 데 있을 때 벽 언더 하고 그리고 벽 언더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싶으면 친구랑 언더패스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할 거면요, 여러분. 리시브를 줬다 받다 이렇게 바로바로 배구로 하지 말고 그 친구한테 그냥 제발 이렇게 던지지 말고 위로 이렇게 던지지 말고 이 아래서 위로 이렇게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던져서 포물선을 뿡 하고 주면 그 친구가 뿡 하고 받고 그럼 얘가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뿡 하고 던져줘. 뿡 하고 받아. 근데 왜냐면 이 정확도부터 먼저 잡아줘야 돼요. 아 얘가 한 10번 정도 했을 때 괜찮다 싶으면 올려뒀다가 받고 그 다음 내가 또 한번 받아. 근데 그거를 이제 서로 각자 해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가 공을 던져서 받으면 근데 그게 이제 끊기면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언더만 해도 솔직히 다 할 수 있거든요. 언더를 받으면 언더로 토스도 되고 뭐 언더로 그냥 넘겨도 돼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토스만 하고 싶어. 공격을 하고 싶어. 물론 공격을 할 수 있죠. 이게 여러분 단계가 있다니까요. 1단계가 언더고 2단계가 토스고 3단계가 공격이에요. 공격부터 하려고 하면은 못해가지고 게임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대회든 뭐든 랠리가 되려면 뭐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더를 우선시해야 되고 그 언더가 제일 빨리 느는 방법은 직상 언더. 근데 직상 언더도 솔직히 그렇게 추천하진 않거든요. 그건 그냥 감을 익히는 거고 나중에 공을 이제 받았을 때 위로 자기 머리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뽕 하고 올리는 그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면은 배구는요 여러분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왜냐면 뭐 탁구나 뭐 예를 들면 그 네트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영역이 있고 저쪽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속도가 빨라져 버리면 우리 안에서 우왕좌왕 하면서 너무 바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사건도를 하는 의미는
상대팀에서 예를 들면 공격을 정말 세게 왔어요. 정말 빠르게. 그러면 직사 언더를 잘하면 그걸 위로 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을 여유 있게 위로 띄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네트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돼. 그리고 세타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시간을 버리고 너가 잘 찾기 위해서 도와준다 싶어서 이 직사 언더 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 언더를 하는 이유는 공을 여유 있게 그리고 가운데 이제 세타한테 쪽으로 좀 잘 갈 수 있도록 그걸 훈련하는 거지. 막 패스하고 뭐 하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벽 언더가 짱인 것 같아요. 벽 언더가 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시브 주고받기 하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제일 효과 많이 봤던 건 벽 언더입니다. 근데 벽 언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직상 언더라도 하자. 만약에 벽 언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 직상 언더 하고 친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있으면 친구랑 이제 던져주고 언더로 받고 잡고 던져주고 언더로 받고 잡고 이 훈련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토스부터 다시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다 느낄 수 있잖아요. 오래 걸리죠 당연히. 왜냐면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테니스 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보통 네트에 있는 거는 탁구공, 그러니까 탁구, 뭐 테니스, 배드민턴, 뭐 그런 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대부분 보면은 이 손이랑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요. 이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공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쵸 여러분? 왜냐면 그 채는 위에 크잖아요. 그리고 탄성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부가적으로 이걸 하는 거지.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치는 거지. 배구공이 요만하고 손이 요만해요. 저도 여자치고는 큰 편인데 그래도 배구공이 월등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끝 하나, 이 닿는 조그만한 면적으로 얘가 푹푹푹푹 움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최대한 많이 만져봐서 몸이 적응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바로 벽 언더고 그 다음에 벽 언더를 할 수 없다면 친구들 직상 언더를 하고 사람이 있다면 그 친구랑 패스를 한다. 그리고 언더를 다 한 다음에는 이제 토스 연습을 하고 토스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 연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서브 이런 거는 일단은 공격을 기본적으로 다 체득이 되면 서브를 할 수 있고 공격이 안 돼도 서브를 할 수 있긴 하는데 그 서브는 뭐 주먹으로 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식 경기에서도 주먹으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넘길 때는 그냥 하는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그냥 주먹 쥐고 그냥 이렇게 쳐도 돼요. 보통 남자분들은 칠 때 힘이 애초에 있기 때문에 아웃만 안 나가고 잘 때릴 수 있게끔만 그 디테일한 그런 부분만 자세만 잘 잡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이고 힘이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힘으로라도 그냥 넘기는데 여성분들은 그 힘이 되게 몸으로 잘 쓰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평상시에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웬만해서 주먹으로 그냥 쳐버리거나 밑에서 그냥 이렇게 넘겨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천천히 여유있게 하면 되고 일단은 하나 할 때 그냥 집중하면서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모든 공을 우다다다 하면서 그냥 닿는다고 빨리빨리 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효율성 있게. 저는 요즘 효율을 엄청 찬성하고 있거든요. 백날 노력해봤자 그냥 잘하는 게 짱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잘하는 걸 좋아하니까. 주변에 이제 배구 학원 관련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이 배구라는 게 너무 전문성이 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통 지명 같은 거 예를 들면 서울, 뭐 광주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여요. 그럼 그 붙였을 때 배구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저는 일단은 서울에서 일을 하고 경기도 살기 때문에 한번 제가 광주라고 쳤을 때 광주 배구라고 한번 쳐볼게요. 보통 동호회를 많이 찾기는 하죠.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근데 진짜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도 동호회를 찾으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 다 모인다니까? 클럽 이런 거 있어. 한 달에 뭐 얼마 정도가 있다. 배우는 횟수가 있다. 왜냐면 찾으면은 또 나오거든요. 얘네 뭐 축구 뭐 무슨 뭐 이러면은 이제 학원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배구를
배구를 뭔가 이제 찾다니 어려워. 근데 나도 그걸 이해를 하니까 내가 뭔가 이제 레슨을 알려드리고 싶고 마음은 그런데 그건 저는 이제 영상으로만 해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미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 제작하는 게 저의 꿈이고 제가 좋아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배구는 특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라서 나중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코로나가 좀 지나면 오프라인으로 체육관 대회 해가지고 왜냐면 여러분 많이 모이면 대관비가 아무리 비싸도 한 사람도 얼마씩 거두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찾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꼭 나중에 진짜 실제로 보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순수하게 이제 배구를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찾다가 혼자서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면 이게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죠. 저도 원래는 배구랑 연 끊고 살려고 했는데 연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딱딱한 배구공으로 머리 맞으면 어떡하나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아요. 저는 머리로도 많이 맞아보고 여기로도 많이 맞아보고 다 해봤는데 죽지 않아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냥 눈앞이 가끔 안 보일 정도지. 저도 언제 이게 내 실력이 느나 했는데 그냥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집중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더라고요. 무식을 못하는 게 내가 했던 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까지 꾸준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마시고 알겠죠? 시간은 기본적으로 드는 게 맞죠. 비효율적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고 실력이 안 된다 막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또 올렸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최대한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거는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세한 디테일한 기술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부분 경우에는 거의 이제 선수급으로 가기 때문에 최대한 알려드리기가 초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 용으로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기본기 하나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본기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배구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일단은 또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할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진짜 배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진짜 한 초등학교고 내가 중학교인데 키가 정말 크거나 뭐 약간 그런 거? 근데 진짜 진지하게 나 엘리트 선수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내가 엘리트 선수를 했을 때 경험했던 거를 최대한 솔직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팩트만 선별해서 현실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배구 선수가 되었냐라는 거나 어떻게 하면 배구 선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 저 여기 목 쉬었거든요. 너무 말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